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선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네, 이발을 했습니다. 네. 지분 개량 하셨나요? 뭐라고 지분 개량이요? 네, 지분 개량 공사. 지분 개량. 네. 아니 지금 김 본부장님 네. 언제 찍을 것 같아요, 5천? 일단 1월 달에 찍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설 연휴 전에. 설 전에? 네, 설 전에. 그런데 뭐를 이제 찍어요? 5천. 5천 아, 포인트. 5천. 네. 설 연휴 전에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년을 길게 봤을 때 연초에 찍고 계속 흐지부지 플랫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사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거든요. 글쎄.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아마 지금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유사하게 좀 동일한 현상들이 꼭 매도한 것만 계속 올라가요. 간다. 그래서 참다가 사니까 빠진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아프게 하신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대차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아무리 이제 대형주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쏠리면 그 종목만 가게 되는 현상들이 최근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 절대적인 수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도 4,669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나 계좌는 지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말은 쉬운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선택과 어렵죠. 집중. 네.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도 어려울 뿐더러 두 번째 지금 시장은 끌고 갈 수 있어야만 수익을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에 내가 집중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이제는 내가 정말 사니까 고점인가 싶어서 정리하면 또 가버리고 그래서 사버리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변치 않는 주도 업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서 저는 전력기기 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에서 쉬어가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뭔가 안 좋아서 쉬었던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 생길 수 있는 기간적인 기술적인 조정이 지금 연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이에 누가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잘 메꿔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봤었을 때 미국 증시 내에서도 전력 인프라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다소 약하지만 저는 1순위로는 전력기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2순위로는 전선을 보셔야 될 것 같고 3순위로 이게 이제 순위가 좋은 순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 번째로는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갖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쪽은 그러면 HD현대 일렉트릭인가요? 근데 이제 이게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을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강자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주당 가격이 큰 종목이 가니까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 효성중공업을 선택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미국 쪽의 공장 증설이라든지 규모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사실은 효성중공업보다는 HD현대 일렉트릭이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효성중공업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공장을 돌리는 상황이고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마의 올해 연말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돼서 이제부터 막 돌아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YOY 대비로 올해보다 내년 또 내년보다 그 내후년에 숫자적으로 더 커 보일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호하신다면 저는 HD현대 일렉트릭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S 일렉트릭은 앞선 두 기업이 가게 되면 분명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왜 계속 3순위에 두냐면 주가의 위치는 지금은 가장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전력기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전과 배반 이쪽 산업이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
765kV짜리의 이제 변압기 시장은 효성중공업과 H전자 일렉트릭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후무한 상황이라서 멕시코 기업 몇 개만 봐야 되는데 배전이라든지 배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LS 일렉트릭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3순위에 조금 넣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김태승 본부장 선택과 집중 얘기하셨다가 채팅창에서 혼나고 계셔. 네. 언제는 선택하고 집중 안 하냐고. 네. 이게 우리 방송쟁이들의 네. 막힐 때 하는 얘기거든. 나도 알지만 네. 잘 안 될 때 뭐 우리가 구조적인 뭐 체질적인 뭐 개선 어쩌고 저쩌고 두리뭉실에 넘어. 네. 선택과 집중. 언제는 선택 안 합니까 그러면은? 원래 인생 매 순간이 선택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니 그리고 어제 저 메타가 이제 그 엄청나게 필요한 전력을 갖다 원전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네. 원전이 그거 하면서 그 와중에 현대건설이 확 뛰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건설이 아니고 이제 원전주로. 원전으로 봐야죠. 그러니 결국 뭐 누구하고 하든 간에 걔들이 원전 지을 때 시공을 갖다가 현대건설이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엄청나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가 받았던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네. 시선들이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을 붙여서 마에 30만 원 벽을 깬 것처럼 그렇죠. 현대건설도 이제 건설주라는 오명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좀 안 좋았었는데 여기 원전이라는 모멘텀이 지금 받고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받는 시기의 출발점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한 가지 좀 감안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원전 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전 발전소를 좀 지을 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특히나 지금 체코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유럽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마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체코 입찰을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원전 입찰 가격이 경쟁사라고 보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작년에 좀 많이 화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은 입찰의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만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예. 현대건설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공하고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선 추후에 3년 뒤에 5년 뒤에 중간에 혹은 뚜껑을 열었는데 마진율이 이렇게 안 좋아? 아하. 라고 인식이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을 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난 5, 6년 동안 수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였던 이유가 그 전에 저가 수주를 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수년 동안 발목을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고민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저는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가스 터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요. 사실 가스 터빈은 미국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 부품을 만드는 다수의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가스 터빈을 모두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이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기술적으로 입증받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납기에 맞출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전 쪽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조금 불필요한 것들까지 내가 신경 쓰기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건 가격. 위치에 대한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4만 원 갈 때 5만 원 갈 때 또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안 사셨다가 이제 막 사시려고 하면 사실은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 저는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여전히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도 지금 대규모 또 수주를 받고 작년 매출에 벌써 한 30에서 40% 이상을 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쪽에서는 한전 기술가
그리고 현대건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핫한 쪽이 현대차 그룹주. 그렇죠. 예, 지금 현대차 지금 또 50주 신고가 또 다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한다는 소식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큰 걸림돌은 아마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완화랑 아마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지만 실제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상용화가 되는 과정 중에 지금 속도를 붙여준 건 뭐였냐면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 마요라는 기술이죠. 네. 아니 그거 현대차랑 안 하고 치킨까지 먹고 갔는데 현대차랑 안 하고 벤츠랑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그 벤츠랑만 한다 그래서 알파마요가 벤츠에만 탑재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FSD는 테슬라에만 탑재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범용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쿠다 플랫폼을 통해서 HBM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HBM을 통해서 범용에 대한 어떤 본맛을 확실하게 느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하고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파마요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지금 현대차가 되었든 기아가 되었든 토요타, 혼다, 뭐 폭스바겐이 되었든 대다수의 완성차 브랜드에 탑재가 돼서 굉장히 빠르게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술을 받기에 이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괜찮지만 네. 지금의 위치에서 현대차는 괜찮지만 자율주행 기준입니다. 그 외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오늘처럼 시세가 날 때는 조금 챙겨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천천히 또 모아갔다가 또 테슬라의 이야기, 알파마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최고가가 39만 8천 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밸류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투자할 만한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의 주가의 위치만 보고 주가의 추세 흐름만 보면 이걸 지금 어떻게 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뭐 PER이든지 PBR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글로벌 완성차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정 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는 묶어서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앞에 붙은 것들은 다 같이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근데 저 뭐야 김 본부장님. 네. 이 바이오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가는 놈은 지금 보니까 가는 놈하고 못 가는 놈이 확 갈리네요. 일단은 지난주에 CES를 보면서 예. CES가 끝나면 예. 연달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네.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했고 저 또한 기대를 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사실 원전 공부 안 했고요. 자, 로봇 공부 안 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어제 시장 열리니까 글쎄. 제약바이오는 다 밀리고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뉴스가 나는 원전은 뭐 제외해야 되지만 계속 이제 자동차 로봇 쪽이 지금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처럼 좀 실망감을 안고 있거나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간밤에 미 증시에서도 일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종목만 우선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템퍼스 A가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AI 의료 쪽에 지금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고영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했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혹은 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이슈라기보단 간밤에 미증시에서의 제약바이오 특징을 고스란히 받아온 거고 여기에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 하면 금리의 변동성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면 우선 1월 달은 동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오신다 하더라도 연내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통상적인 정말 높게 봤었을 때 3번은 불가능하다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CDMO, CMO, 바이오 시밀러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이라
올라간다면 당연히 200만 원을 보고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여기서 뭐 쫓아가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셀트리온을 집중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셀트리온은 약가 인하를 통해서 그동안의 주가 부진이 있었지만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왜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부터 개선이 됐느냐? 이제 약가 인하를 모두 제품에 선반영시키다 보니까 지난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한참 잘 나갔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부진했었던 그 부진을 다 털어내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앞단의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네,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결국엔 키트로다 SC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블록버스터급 약품이었는데 그걸 넘어간 제품이 비만 당뇨임의 이번 주말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본다면 결국 경구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동제약이라든지 D&D 파마텍을 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동제약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좀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 내일도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공격적으로 좀 담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대응을 하고 오히려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 안착을 했을 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일동제약의 경쟁사로 불리는 D&D 파마틱이 상대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이쪽도 지금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 쪽엔 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뭔가 뉴스가 나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약간은 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녹여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어때요? 어느덧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24만 6천 원 선. 뭐 최근에는 보니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전반적으로 나라별로 국방 및 증액 이슈는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종전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한쪽에서는 또 전쟁에 대한 부담과 함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 연초에 가장 또 핫한 쪽이 또 공교롭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산주가 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에 또 방산주들의 공통점인 또 플러스적인 알파 요인은 우주항공이 붙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주말 사이에 이란 시위대 때문에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끊으니까 바로 스타링크가 또 이란으로 넘어가서 안테나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인터넷을 원활하게 또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아마 많은 나라들이 혹은 많은 기업들이 우주항공이 이제는 너무 뜬구름 잡는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시세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시스템을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도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 보면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하나 시스템도 10만 원까지는 한번 보겠구나. 10만 하나 시스템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 가격대 뭐 이제 변동성이라서 이쪽을 단기적으로 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기다려 본다라는 게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 일주일 동안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쉬어갈 때 천천히 담아가는 게 일단은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야, 아까 스타링크 그 안테나라는 그 용어를 그 멀쩡한 용어 놔두고 우리는 접시 그러고 있었네. 아까. 아니 이제 생김새로 봤을 때 더 직관적일 수는 있어요. 네. 안테나. 맞아요. 예. 아니 이거는 저 질문지에도 없었던 건데 이거는 하도 우리 저 당구장 멤버가 물어봐 달라고 해가 자기는 라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에 하도 라면 뭐 그러면서 결국 150만 원 넘어갈 때 샀어요. 삼양식품을 제가 한번 물어봐 달래요. 화요일 날 그 젊은 친구 나오던데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했던 건 공장 가동률이랑 이제 공장 증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3분기부터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뚝 끊겼어요. 증설 얘기가. 네, 증설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계획이 됐던 것은 차례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량권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그 이상의 뭔가 증설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줬어야 예. 조금은 더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강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흐르듯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계좌에서 네, 손실폭이 좀 늘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분기 실적, 올해 연초 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증설 이야기는 없지만 실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제품이 주력이라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아마 반도체가 받은 만큼 삼양식품도 받아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M7 기업만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월마트처럼 수급적인 이슈를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소비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네네.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도 저는 의미가 없는 구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으로 좀 보여져서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